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온인주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분양권 전매, 1순위, 재당첨,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국지적 투기 열풍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냈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달아오는 시장에 대한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의 흐름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될까요? 그 변화의 모습들이 감지되면 그때그때 말씀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 순서 생생 부동산 현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077-6354번으로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장 정보를 만나기에 앞서서 투자의 팁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LJ 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쉬는 날이었는데 잘 쉬셨어요? 네, 어제들 많이 쉬셨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요? 전화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현장 미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쁜 시간을 좀 보냈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 또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될 만한 그런 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팁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보니까 면적에 대해서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면적하면 전용 면적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요. 예, 면적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전용 면적이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 면적들이 전부 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앵커께서는요, 예전에 사용하던 그 아파트 85제곱미터를 봤을 때요, 최근의 면적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5제곱미터보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85제곱미터는 훨씬 더 넓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면적, 투자의 기준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네. 자, 이 단위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많이 썼던 단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사실 때도요. 지금 한 돈이면 3.75g이겠지만 예전에 이게 몇 돈짜리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정육점에 가시면 고기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몇 평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g이라든가 또는 제곱미터라든가 이런 표준적인 단위를 사용을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헷갈립니다. 이 방은 몇 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길이를 재면은 자로 정확하게 잴 수 있지만 자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g이라든가 또는 메타라든가 제곱미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제곱미터, 이 넓이라고 봤을 때 넓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를 곱한 면적이 바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제곱미터가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평에서는 0.3평이 되는데요. 자, 예전에는 이 3자라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본다라면 우리 예전의 방식 자체가 이런 3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3자라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 0.3평, 즉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평이다라는 개념을 이제는 3.3제곱미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그대로 잘 살려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요, 평하고 제곱미터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참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갖다 놓고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죠. 0.302를 곱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곱미터를 평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120제곱미터인데 이 제곱미터를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그러면 120제곱미터를 3으로 나누면 40이 나오죠. 이 40에서 나눈 몫에서 앞자리 숫자를 빼버리면은 이게 평이 되는 것입니다. 즉, 120제곱미터는 3으로 나누면 40이 나오고요. 여기서 앞자리인 4를 빼면은 36평. 240제곱미터는 3으로 나누면 80제곱미터 나오죠. 여기서 앞자리인 8을 빼면 72평. 마찬가지로 지금 104제곱미터가요. 우리가 흔하게 32평 아파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104제곱미터를 3으로 나누면 35가 나옵니다. 여기서 3자를 빼면 32평. 이런 식으로 제곱미터를 딱 봐도 평으로 바꾸고 또 평을 봤을 때도 제곱미터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공적 서류입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공적 서류인데요. 자, 이 공적 서류 종류 중에는 토지 대장이라든가 또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그리고 또 토지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타나 있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그리고 또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서 이런 종류의 공부 서류는 당연히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고 또 이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만약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띈다라고 하면은요, 열람할 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와 그리고 면적, 그리고 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얼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업지구라든가 또는 뭐 미관지구라든가 또는 뭐 도로가 어떻게 접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표시한 그런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어떤 땅에 대해서 이런 토지계획 확인원을 반드시 띄워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면적이라는 기준이 나오겠죠. 여기서 나오는 면적이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대장에 대한 면적과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면적들을 왜 나와 있는지 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용도 지역 안에서 또 건축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용도 지역인데요. 자, 여기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땅들이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뭔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요, 내 땅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땅에서 건축을 할 수 있죠.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축을 하는 면적,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 이 면적이 바로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60%다라고 하면은 예전 평수로 이제 100평이 되겠죠. 근데 330제곱미터 중에 그 중에 60%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폐율이 만약에 20%다라고 하면은 여기 330제곱미터 땅 위에 20%의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폐율이 높은 거와 건폐율이 낮은 거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 건폐율이 높게 되면은 여기에 남는 땅들이 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빼곡하게 건물들이 꽉 찰 겁니다. 하지만 건폐율이 작다, 약 20% 정도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있는 중에서도요, 건폐율이 작아진다면 이 남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는 토지에 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이 좀 되겠고요.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입니다. 자, 건물을 짓게 되면요, 이 건물 자체의 면적을 우리는 연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연면적, 즉 330제곱미터의 땅에다가 건물이 만약에 660제곱미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200%죠. 200%.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고 상업지역은 많게는 1000%짜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330제곱미터 땅 위에다가 일반 주거지역은 66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니까 330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건물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개선했을 때 높은 건물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땅에 대한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이냐 또는 그걸 주거지역이냐라는 것을 표시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일정 주거지역이죠. 일정 주거지역은 보통 용적률이 150%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 수익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일종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 즉 산 밑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상업지역은 보통 역세권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세권에서가 바로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다면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지역은 보통 상업지역이 많다라는 지역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목적이라면 자, 지금까지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는 재개발이 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 주거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2종이나 3종 지역이었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또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요. 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상가주택은요, 우리가 등기부등본 확인했을 때 토지와 건물로 따로 나눠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와 건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별개로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토지, 건물이 철거가 되고 땅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가 신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집합 건물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건물과 대지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이다 해가지고 전체 몇 제곱미터 분의 지분이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건물도 이제는 전용 면적이라는 부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전체 면적 중에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이 전용 면적이 이제 말씀드리려는 본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용 면적이라 하면 현관 안쪽부터 내가 직접 사용하는,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 바로 전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공용 면적은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바로 공용 면적.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몇 제곱미터 형이라든가 이렇게 형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바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이 바로 공급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이제 전용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요, 분양 면적은 104제곱미터다. 근데 여기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또는 여러 카달로그 보면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전용률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전용률이라는 거는 분양 면적 대비 전용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면적, 전용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용률이 약 80%입니다. 지금 이것도요, 104제곱미터를 84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80%가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됐네요. 80%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전용률이 약 50%, 즉 공용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104제곱미터 형에서도 전용률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바로 최근 들어서는 이 확장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가 합법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다 서비스 면적을 합쳐서 우리는 실사용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코니는 집에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면적이라면 또 베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베란다라는 것은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꺾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겠지만 베란다는 확장이 좀 안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사용 면적인데요. 최근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되게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확장이 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는 확장이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은 확장이 안 된다는 점이 실사용 면적이 참 다르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사용 면적.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지 지분을 사용하는 것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그 대지 지분이 아니라 이런 아파트 분양 면적에 대해서 전용 면적이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분양 면적이 아니고요, 전용 면적이 중요하면서 확장됐을 때는 이 확장,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확장했을 때 이거 실사용 면적이 들어가는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알고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그 부분들 뜯어봤을 때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면적에 대한 부분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 시간 유용한 팁을 정리해주신 임종욱 소장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부동산 투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5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덕역 6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선착순 20명을 받고 있으니까요. 02-2077-63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봐야겠죠. 먼저 화면으로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해 6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총 6층 건물 내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 정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입지 분석부터 가볼까요? 예, 입지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마포구 상암동인데요. 자, 마포구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마포구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총 25개의 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쪽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것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북쪽에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밑으로 바로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암동, 상암지구와 더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홍대와 합정지구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암동과 홍대 합정,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마포구와 공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무 지역과 그리고 상권이 접쳐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마곡지구가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이런 것처럼 이 마포지구를 비롯해가지고 이 한강과 접해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업무와 상권의 밀집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 홍대나 합정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서도 많이 유명한 대학교들이 한참 밀집되어 있죠. 뭐 연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이대라든가 여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그런 대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권과 같이 연결됨으로써 이제 학교와 업무 그리고 상권이 같이 밀집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학교로 인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또 이 지역이 또 제2의 고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하셨던 학생들이 나중에 취직을 한 후에도 이 지역에서 계속 머무는 그런 성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암동을 좀 더 들어가 보시나라면 이 상암동에는요, 지금 유명한 방송국들이 예전에 여의도에서 이제 상암동으로 많이 이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MBC라든가 YTN, SBS 뭐 여러 가지 방송국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방송국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큰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들도 방송 관련된 여러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상암동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 지역과 바로 마주보는 곳이 바로 또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에서도 이 아파트 가격을 계속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대가 마포구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업무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고요. 바로 뒤로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상암동이 예전에는 이제 난지도다 해가지고 상당히 좀 지저분한 동네였었지만 천지 개벽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넓은 그런 도시로 거듭이 났는데요. 자, 이렇게 업무 지역과 공원을 같이 겸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입지 여건에 상당히 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암동 사실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됐던 지역 중에 한 곳인데, 더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개벽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개발할 호재들이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예, 마포구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바로 우리의 마포구 4대 성장 거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상암동과 더불어서 합정, 홍대, 그리고 공동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6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는데요. 자, 홍대나 합정 같은 경우에도 홍합상권이다 해가지고 상권이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권이 커지면서 그 상권이 커짐으로써 개발이 계속적으로 더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대 합정 사건이 커지면서 예전에 연남동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마포구청에 있는 그런 성산동, 망원동까지 상권이 굉장히 팽창이 많이 됐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 상권에서 굉장히 좀 더 탄탄해지고 넓어지는 그런 거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80%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전한 도시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조금 미개발 지역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미개발 지역 안에 지금 상암 롯데 쇼핑몰 부지가 있는데 아직 개발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상암 롯데 부지가 나중에 복합 쇼핑몰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주변의 상권이 조금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합정역 주변에도요, 홍대 상권과 더불어서 이런 쇼핑몰이 같이 복합적으로 살아나면서 이 상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 상암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여기가 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마곡 상암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수분 공간으로 계속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건물에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건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건물은 2016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업무용으로서 현재 사무실이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6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대지는 13.3제곱미터고요. 전용이 9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시면 사무실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용 면적이 95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인 투룸 다세대 주택의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룸 다세주택의 2배 정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 가격이 약 3억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약 3억 3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월세는 지금 다세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약 2배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95제곱미터라는 부분들이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사무실에 비해서 중소 사무실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역시 뭐니 해도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예요? 네,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은 일반 다세대 주택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지금 현재 보증 2천에 월 170만 원이 임대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세대 주택의 월세가 보통 8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같은 가격의 월세가 2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사무실 1로 임대차가 돼 있는데 이 상암동은 대부분이 사무실이 대형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제곱미터라는 이런 소형 사무실을 찾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1억 3천만 원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분석까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유의점도 짧게 짚어주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부동산은 바로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주택은 건물 부동산 가격에 부가세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상가라는 부분은 건물분에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상가도 그렇고 매매 가격에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또 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가세라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걸 한 번 더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임종욱 소장과 함께 마포구 상암동으로 현장 떠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현장 이야기, 이 세미나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고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부동산 투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에 마련되어 있고요. 5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덕역 6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20명 받고 있으니까요. 02-2077-6354번으로 꼭 사전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현장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02-2077-6393번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들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미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정원 소장님,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오늘 강동구 신축 투룸 준비했습니다. 일단 강동구 하면 강남권에서 제일 저평가된 지역이죠. 그동안 강동구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거리상으로 비교적 외곽에 위치한 것도 있지만, 지역 자체, 자족시설이 부족하여 또 베드타운의 성격이 좀 강하였고요. 또 거기에 또 낡은 건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강동구 개청 이래 최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고덕상 업무 복합단지를 비롯한 대형 업무단지 조성이 좀 한창 진행 중이고요. 또 거기에 우리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주 한창 또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또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의 연장 개통 등을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자독도시도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다세대 주택.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고요. 김영조 이사께서는 오늘 어느 지역 두 군데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개의 매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성공적인 투자의 매물이 되려면 그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속력을 갖고 있는 물건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의 매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매물은요, 임차인들이 가장 필수 조건으로 먼저 생각하는 주차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매물 중에 이 첫 번째 매물은요, 지하의 주차장과 1층의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까지 만들어지는 강남의 중심 지역인 역삼동 매물인데요. 세입자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경비실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역삼동의 단지형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첫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매물 역시 지하의 주차장과 1층의 필로티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이내에 있는 거고요. 또 실제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은 실거주와도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투자의 매물. 대지가 무려 1000평입니다. 이 1000평에 153세대 중에서 한 3룸 다세대 주택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보도와 자세한 매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6층 건물 내에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 금액인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강남구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오늘 역삼동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역삼동의 입지 분석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강남 중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인 게 이 본 매물지인 역삼동입니다. 특히 이 매물지의 주변을 보게 되면요, 주변에 그 본 매물지 바로 앞까지 상가들이 아주 입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뭐 임차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지인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39만 명에 달하는 강남대로와 테란로가 모두 접해져 있는 곳이 본 매물지인 역삼동입니다. 그렇지만 그 포화상토인 이 업무문화 상업지구에 비교해서 결국은 이런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점점 고갈돼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상승이 예견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매매가 상승이 불보듯이 뻔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들이 풍부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본 매물지의 입지입니다. 특히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생활의 인프라를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뭐 주변에 보시게 되면 코엑스라든지 뭐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남 8학군 중에서도 중심입니다. 학교, 학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본 매물지이고요. 또 개발 호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 매물과 경계선상에 있는 이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100세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미래 가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실 계속해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들 많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자 우선은 그 현대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무려 뭐 10조 원 이상의 토지 매입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일 규모로는 강남 가장 한복판인 이 가장 큰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본 매물지와 경계선상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전개발부지, 현대가 그 매입한 이 한전개발부지와 접해 있는 또 왕복 14차선 이 70m의 폭을 가지고 있는 영동도로 지하에 또 대규모 개발이 동시에 또 같이 이루어집니다. 뭐 교통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수도권의 광역 급백도인 GTX의 전 노선 3개 구간과 또 KTX 위례 신사 등 뭐 5개의 노선은 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삼성역에 개통이 되고 앞으로 추가적인 전철역도 또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비만 10조 원 이상입니다. 뭐 이 계획이 현실에 대한 시점이 될 경우에는 아마 본 매물지와 더불어서 상상도 안 될 그런 굉장히 큰 모양새로 바뀔 거고 많은 인구가 임차인의 수요가 유입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르네상스 호텔 부지가 이제 막 철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뭐 사무실, 오피스, 뭐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 위에 구글센터, 의료 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본 매물지의 입지고요. 또 이런 개발 수혜를 듬뿍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본 매물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본 매물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진행되는 개발 호재로 유입되는 모든 임차인의 수요는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지역 가치가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건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요? 네, 제 키워드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매물 정말 그 방송 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뭐 일반적인 매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가 무려 307평이고요. 이곳에 지하 주차장과 또 1층 필로티 주차장, 경비실까지 만들어집니다. 강남에 많은 금액을 주고 임차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매물입니다.
세개동이 만들어지는데요. 세대수 52세대를 비교해서 1대1 개별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거는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1층에 관리실을 만들어서 경비원이 상주를 합니다. 52세대라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경비원에 월급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첨단 보안 시설 갖출 예정입니다. CCTV는 물론이고 센서 감지 시설도 만들어냅니다. 보통의 다세대가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대가 지하에서부터 설치가 됩니다. 또 그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무려 4m 50의 이격거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방감이 매우 뛰어나다. 정리해보면 강남의 중심인 이 핫한 지역의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쟁력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뭐 어떠한 매물보다 차별화된 매물이다.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나고 성공적인 투자의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눈에 띄지만 특히 요즘 단지 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지하 그렇습니다. 주차 부분 눈에 띄고요.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다세대는 이 투룸 기준으로 최소한 4억 이상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확정적으로도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이유가 강남에는 토지의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건축비 또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치 투자 굉장히 중요한 매물이고요. 뭐 강남 20평대 신축 아파트 10억 원 이상이고요. 뭐 다세대 투자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뭐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매매가 3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는 3억 2천만 원, 실투자금 3,500만 원입니다. 본매물의 장점인 이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30만 원 충분히 가능한 예상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대출 2억 5천만 원 투자하여 투자금액 7,500만 원에서 매달 뭐 월세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수익률도 안전성 있게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은 없는지도 짚어주세요. 네, 자 본매물 유효사항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매매 가격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투룸의 가격은 지하 주차장과 1층의 필로티 주차장, 경비실을 만든다라고 하면 실제 4억 이상의 형성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굳이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판단이든지 후회가 없도록 시청자님들의 발품을 팔아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어서 박정환 소장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 3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총 6층 건물 내에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네, 먼저 입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번에 수장님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일단 지하철 8호선이요. 예. 8호선 우리 암사역하고요. 도보 5분 거래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또 투자로서도 가치가 있죠. 또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이 개통되면 대전교통 여건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동부 지역 또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간병부 등이 인접해 서울 시내로 이동이 쉽고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접근성도 용이해요. 수도권과 지방으로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시설도 다양한데요.
천호초중, 그다음에 성덕여중, 성덕고등학교들이 가깝게 있고요. 선사고, 명월여고 등도 주변에 가깝게 위치하여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 수요층이 좀 보다 두터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 하면 녹지 공간이 또 풍부하기로 유명하죠. 우선 강나루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 올림픽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로는요, 강동서, 강동종합시장, 강동구민회관 등이 도보권에 위치하였고요. 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과 강동구 최대 상권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천호동 상권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접근성이 더 개선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 더 주목해 볼 만한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강동구 하면 지금 우리도 개청일에 최대 사업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고덕상의 업무 복합단지를 비롯한 대형 업무 단지 조성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강동구가 강남, 삼성, 잠실 권역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에는 각종 기업체와 복합 쇼핑몰, 호텔, 비즈니스, R&D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들 업무단지에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축구장 면적 45배, 그다음에 크게 오피스타운으로 변모하게 되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 약 한 11조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당연히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동구는 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특히 전국 최대 재건축 추진 단지인 둔촌 중에 이주가 빠르면 올 6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이 가구가 움직이면 약 6천 가구에 달하는데 미니 신도시 단지에 이주로 일대 부동산 시세에 미칠 파장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택지 면적 46만 제곱미터에 저층 및 중층으로 지어진 일대 6천여 가구를 11,100여 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인데요. 현재 노후한 건물의 주변 환경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입지적 프리미엄도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천호 1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발 호재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강동구는 강남 4구로 통하면서도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호재들이 완성될 시점에 강동구의 가치는 크게 상승이 예상된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호재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 3월에 완공이 됐는데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예. 현장에 가서 사진도 직접 찍고 해봤는데요. 예. 일단 3월에 준공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월 세입자가 지금 입주 완료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총 6층 중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둘, 욕실,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투룸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엘리베이터, CCTV, 현관방문, 무인택배함 기본적으로 설치하였고요. 옵션으로 세대별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넓어 주차가 매우 편리하고 옥상에 세대별 창고와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 우수하고요. 또 우리 공용전기는 절감할 수 있게 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강동구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하남이나 유리 때문에 좀 그 공급 물량 때문에 좀 약간 고전을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업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다음 임대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그럼 실투자금 2천만 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월세입자가 지금 입주하였는데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에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대출 가능하게 한 1억 5천 정도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실투자금 8천만 원에 아주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투자금 비교적 저렴한 금액의 투자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요? 예, 수익형 부동산 안정적인 임대 수요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오셔서요. 어떠한 입지인지 또 건축물의 상태 또 지역 개발에 대한 정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다시 김영조 이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광진구 구이동으로 가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내용 만나보실게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총 6층 건물 내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역시나 입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이사님, 구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자, 우선 그 전철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2호선 강변역에서는 도보 4분 거리, 또 동서울 터미널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또 학교가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도보 1, 2분 거리에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학교 등이 도보로 1, 2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둔 분들 굉장히 좋고요. 이런 학교가 굉장히 좋고 전철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 현장 와보시면 유해 시설이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 봤고요. 이어서 개발 계획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있나요? 네. 자, 앞서 김정원 소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촌 주공 6천 세대가 7월 달에 이주를 합니다. 7월 달에 이주를 하게 되면 이 매물로 많은 임차인 매매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건데 본 매물지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서울 터미널 준공된 지 26년이 지나서 이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2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개발 수혜에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강남에서 넘어오는 그런 많은 대형 오피스의 임차인들의 수요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현재도 양질의 임차인 수요가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본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준공이 완료됐는데 현장 어떤가요? 네, 우선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괜찮다. 또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격 대비 전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제 평당가를 나눠보면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실제로 이 광진구 이 본 매물지 인근에는요, 20평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10억 원의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한양연립이 있던 자리를 매입해서 1000평의 대지 위에 153세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매물 4월 30일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주차장과 1층의 필로티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입니다. 실사용 면적이 20평이 넘는 주거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요.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격 경쟁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선 매매 가격 3억 3,500만 원, 실제 전세 3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매물이 전용 면적이 약 20평입니다. 실제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좋고요. 또 지하 주차장과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분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는 3억 정도의 대기 수요가 있어서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월세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대출 금액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실제 월세 투자도 한 7,500만 원 정도로 수익률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가격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봤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의점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부동산 사는 것 중요하지만 팔 때 가장 중요하죠. 황금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현장에 직접 나와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 얼마만큼의 공급,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현장을 쭉 나오셔가지고 뭐 주변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는 부분이 현장 점검입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유의점으로 짚어드리면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방송 중에 여러분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두 분이 말씀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영조 이사의 1:1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립니다. 전화 예약 후에 개별 상담도 진행되니까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소장의 1:1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변동성 큰 시장 속에 안전한 투자 전략이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선착순 10명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2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소개해 주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